안녕하세요, 조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반복 훈련하지 말아라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애견 교육은 사람들이 이제 반복 훈련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근데 오늘 주제는 제가 반복 훈련 때문에 애견 교육을 망친다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반론이 많겠죠. 실제로 반론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애견대학 애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가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100번 1000번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벽하고 정확하게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거기서 교육을 끝내야 된다.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정확하고 완벽하게 라고 말하면 어디든 다 통용이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경우입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성실히 꾸준히 지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거, 이거는 미덕이죠. 보편적인 메시지야. 어디에나 통용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분야든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반복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꾸준히 열심히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반복 훈련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사건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내용을 올렸더니, 유튜브로 올렸더니 예전에 저한테 수업 받으셨던 분이 있으세요. 그분은 부산에서 필라테스 원장님이셨는데 이제 일산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뉴욕으로 가셔서 로마나 필라테스 배우고 계세요. 로마나의 손녀? 로마나의 손녀한테 지금 필라테스를 배우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영상을 보고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조세 필라테스가 필라테스를 만들었거든요. 필라테스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리시전, 컨트롤된 상태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조세 필라테스가 말한 내용과 내가 말한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테스, 정통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몸은, 근육은 마지막 무브먼트를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라 마지막 동작을 완벽하게 하고 몇 회만 더 하고 거기서 끝낸다는 거죠. 절대 반복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 자체를. 그래서 실제로 필라테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 PT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헬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헬스 비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헬스를 하면은, 저도 헬스를 1년밖에 안 해봤지만 헬스 운동을 할 때는 반복 훈련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12회 세트를 정해놓고 세트를 뭐 3세트, 4세트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똑같은 동작을. 근데 필라테스를 잘하는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냈죠. 그럼 몇 회만 합니다. 한 세트, 2세트, 3세트로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완벽한 동작이 이루어졌으면 그 동작을 몇 번 반복하고 거기서 끝냅니다. 그럼 뭐하냐? 다른 동작을 하는 거죠. 어떤 동작을 완벽하게 했으면 그걸 몇 번만 반복하고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그 동작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전혀 다른 동작을 연습한다는 거죠. 왜 필라테스에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마지막 동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나의 육체는 마지막 무브먼트를 기억한다. 이게 필라테스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훈련도 똑같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을 때, 연락이 왔을 때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은 제 말을 잘 이해 못하고 개훈련사들마저도 제 얘기를 공감하는 분이 어딘간 있겠지. 근데 난 혼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내 얘기를 조셉 필라테스가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당연히 좋죠. 분야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개훈련을 했으면 엄청난 뛰어난 트레이너가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엎드리를 한번 해보죠. 엎드리를 하면 여러분들은 엎드려 먹이 주고 엎드려 먹이 주고 엎드려 먹이 주고,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때요? 엎드려 딴 데도 갔다가 다시 오고, 또 뭐 천천히 엎드렸다가 앉아 했다가 엎드렸다가 자꾸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동작이 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동작이 엎드렸는데 앉아 했다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는 명령어에 앉아 했다 엎드렸어. 그러면 뭐가 기억에 남겠어요? 마지막 동작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엎드려를 열심히 한 거야. 한 100번, 1000번 매일 시켰어. 근데 맨날 시켜도 어떻죠? 앉았다 일어났다 저쪽 갔다 이러고 오는 거예요. 걔는 정확하게 엎드려를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엎드려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 기억을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엎드려를 만약에 가르친다. 여러분들이 앉아를 가르치고 나서 엎드려를 가르쳤어요. 애가 바깥에 나가면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면 엎드리자마자 폭발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를 했을 때 앉아 했으면 옳지 해줬죠. 엎드렸습니다. 그때도 옳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엎드려가 지금 이루어졌잖아.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엎드려야. 근데 앉아를 했을 때도 옳지고 엎드려 했을 때도 옳지 똑같은 음톤을 하면 두 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엎드려를 가르칠 때 앉았다가 엎드리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앉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완벽하게 네가 잘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엎드리를 이해하게 돼. 이거네? 들어가는 거죠. 자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엎드려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딱 3번 하고 끝내세요. 딱 3번 하고 끝내는 겁니다. 계속 반복 훈련을 하지 마세요. 그럼 다른 정보가 들어갑니다. 계속 반복 훈련을 하면 다른 정보가 들어갑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동작을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관찰해 보세요. 똑같은 동작을 3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동작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걔도 똑같이 하고 나도 똑같이 하는 거죠. 내 행동 패턴도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갔으면 그 다음에 가르칠 때도 정확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내 행동 패턴도 똑같고 내 심적인 상태도 똑같고 내 표정도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겁니다. 끝내고 다른 거 하세요. 그럼 그 다음날 시켜보세요. 제 말을 믿어보세요. 그 다음날 시켜보세요. 그 다음날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때 걔가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제 경험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무언가를 여러분들 외워본 적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의 분량을 내가 머릿속으로 외운다는 거죠. 눈을 감고. 예를 들어서 맹자를 외운다. 맹자 견양의 왕할 수구런 전리래 역장 유일이 요구고 이렇게 외운단 말이야. 10분 딱 외웠어요. 10번 외웠죠?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웠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거기서 1번 또는 2번 하고 끝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10분의 분량을 만약에 열심히 한다고 한 20번 외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게 딱 완벽하게 이제 강의 돌아갔어. 그러면 10분 동안 딱 이게 외웠어. 근데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서 막 10번 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과부하가 걸리지. 과부하 걸리면요, 앞에 내용이 뒤로 가고 뒤에 내용이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잠들었어요. 그럼 아침에 외우면 어떻게 되죠? 꼬여 있습니다. 3번 했으면 완벽하게 기억을 하는데 10번 했기 때문에 머리가 꼬여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 안 되시면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정신적인 영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제가 육체적인 영역으로 설명을 했죠. 정신적인 영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죠? 연애를 할 때요, 3년을 연애했어. 서로 많이 좋아했습니다, 남녀가. 근데 3년 동안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좋은 추억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마지막 기억이 안 좋아. 상상도 못하게 안 좋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마지막 기억에 의해서 과거의 기억들이 재해석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부분은 여자들이 더 잘 이해할 거야. 여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마지막에 헤어질 때 너무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과거의 기억들이 어떻게 되죠? 다 왜곡되죠. 생각도 하기 싫어지는 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원래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3년을 만났겠지. 정신도 마지막 기억을 가장 강력하게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마지막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뉴런의 물리적 구조가 변하는 거죠. 기억이 나오고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든 육체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가정 훈련을 시키든 아니면 훈련사의 길을 가고 싶어서 고난도의 훈련을 시키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걔랑 교감을 하고 싶어도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걔랑 교감을 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내 행동을 만들어내고 3번 하고 끝내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이해라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직접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로바였습니다. Here come old fat top, he come grooving slowly. He got juju eyeball, he one holy roller. He got hair down to his knees. 여기서 무너뜨리면 안 돼. 여기서 까불어지지 말고 사실 여기서 한두 번 하고 끝내야 돼. 한 사람 어때? 욕심이 나지? 더하지? 그러다 잘못되는 경우로 끝낸다. 네. 이제 한번 더 한다. 쉿! 잘하지? 자, 여기서 욕심 내면 될까 안 될까?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쉿! 쉿!